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24일 날 끝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막판까지 경제계에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경제계는 실망감을 넘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럽 기업, 미국 기업들 하나같이 모두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에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나 아랑곳 없이 통과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국 GM의 경우 말이죠.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생산공장의 역할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철수를 내비쳤습니다. 한국 GM이라는 건 여러분 제대로 모터스라고 아시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한국 공장이 바로 GM 한국 공장이에요. 인천 부평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철수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미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 철수 등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외국계 임원은 디지털 타임스에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대한 관대한 사회 분위기지만 한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노조 파업은 이해하지 못한다. 본사 차원에서도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등 지금 이미 외국계 기업은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한국 GM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GM도 물론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여기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은 뭐 거의 철수를 할 걸로 여겨지고, 많은 기업이 한국 GM이 이제 과연 철수할 거냐. 철수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수한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에 이제 또 뭐 보완을 해가지고서, 보완입법을 통해가지고서 붙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자레알 한국 GM은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자레알이라는 사람이 한국 GM 대표입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 최고 경영자들을 초청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정부 측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고해야 된다. 강력히 요청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란봉투법을 갖다가 통과시키기 전에 또 최고 경영자들을 초청해가지고서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데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뭐합니까? 다 들어보고 나서 말이죠. 세계 경일기 하는 거. 그래서 그때도 비자레알이라는 한국 GM 대표가 와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정부 측에다가 노란봉투법 이거 제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GM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내 통과를 시킨 겁니다. 물론 그때 비자레알이 철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에요. 돌려서 말한 거죠. 이렇게 말했죠. 아시아 핵심 생산 기업이었던 한국 GM의 역할은 더는 수행할 수 없다. 그 말이 철수한다는 말이지 뭐야. 꼭 철수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아시아 핵심 생산 기지였던 한국 GM의 역할은 더는 수행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떠나겠다는 얘기인데, 한국 GM은 말이죠. 카허 카잼 전 사장이 노동법 위반으로 수차례 출국 정지를 당한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 GM에 사장하면서 우리 노동법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 처벌받을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노란봉투법 하면 완전히 그냥 학을 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ECCK도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또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에 진출해 있는 그리고 유럽 기업들도 그렇고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를 보냈고요. 한국 GM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끝끝내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서 뭐 잘 안 되면 그 노란봉투법 다시 폐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얼마나 그 무책임한 것입니까? 이 노란봉투법이 뭐가 문제냐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범위를 넓힌다는 건데 어디까지가 사용자인지 이것도 불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걸 제한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청업체들한테 이 협상권을 줘가지고서 말이죠. 벌써부터 하청업체들이 지금 경영자 나와라, 사장 나와라. 그전에는 원청업체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청업체들까지 하면 도대체가 맨날 그럼 사장 나와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GM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그 하청업체가 약 3,000개 된답니다. 전부 다.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하면 약 3,000개 정도가 된다는데, 도대체가 지금 한국 GM이 만약에 떠나게 되면
이 하청업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다 사실상 말이죠.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거기 근로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국GM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지금 10만 명이 넘는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가? 전부 다 합하면 군산공장, 그 다음에 또 부평공장, 그와 관련돼 가지고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또 투자처를 또 투자하는 사람 투자처를 잃고, 이거 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감을 갖다가 잃고 이렇게 될 텐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제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하청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속 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입장문을 내고서 2022년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이 법 개정에 밑불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그들의 하청업체가 투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청업체가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벌써부터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선소를 생지옥이라고 말하고 무법천지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앞으로 이 조선소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이 하청업체가 들고 일어나면요. 사실은 원청업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국GM도 떠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도 말씀을 드렸고 그 위험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다. 통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부 다 서로 일자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려고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지금 미국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을 내쫓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관세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노란봉투법을 유예해야 된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 적어도 미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부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야 자기들이 좋아서 파업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다가 일자리 잃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벌써부터 포항 같은 경우 지금 텅텅 비고 있고요. 울산도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또 노란봉투법, 군산도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데 군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천 부평의 이 한국GM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인천경제도 또 휘청휘청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GM 철수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번에 그 대표가 말을 돌려서 말했을 뿐이지 철수하겠다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란봉투법 만들어지면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철수가 임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민주당이 말이죠. 노란봉투법 만드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노조 편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청업체 편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쪽수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쪽수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우 정치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정치고,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쪽수 정치. 그러니까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위해서 돈을 뿌리고, 포퓰리즘을 위해서 저렇게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포퓰리즘을 위해서 양호법을 만드는 이런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뽑았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그 일직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신투입니다.